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입이란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학교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좀 있었어서 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편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진정성 있는 유튜브 채널을 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이제 처음에 이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수능을 다시 볼까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라도 이제 학교를 관두는 거는 아니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라도 붙어놓고 다시 수능을 보는 게 좀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듣던 학교를 아예 안 가려고 했는데 그 학교를 이제 적을 두고 이제 다시 먼저 수능을 보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저는 총 2번을 봤죠. 근데 이제 수능 이제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일종의 그 반수죠, 반수. 재수가 아니고, 왜냐면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수능을 이제 혼자 공부를 해서 다시 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점수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저는 제 학교에 돌아갔고요. 학교를 이제 다 다니고, 이제 졸업할 때가 다 4학년 때까지 다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편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참 무서웠어요. 편입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닥치는 대로 핸드폰에서 그 편입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찾아봤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각 학교별로 편입을 볼 수 있는 학교를 쭉 찾아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입학 요강에 들어가서 편입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우리는 편입 학원에 다니지 않고 뭐 편입 과외를 하는 게 아니고 독학한다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리스트를 정하세요. 뭐 서울대면 서울대, 연대면 연대, 고대면 고대. 그래서 정한 다음에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편입 요강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영어 점수가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도 다 봐야 되고, 또 심지어 그게 이제 경쟁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2020년에 시험을 본다면 작년 경쟁률, 재작년 경쟁률을 봐서 어느 학과가 있고 어느 학과는 경쟁률이 높고 어느 학과는 경쟁률이 낮다. 이것도 다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별로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내가 이제 뭐가 필요한지 보이잖아요. 그 학교별로. 네, 그래서 일단 이 단계를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리스트를 다 잡고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으세요. 영어 점수는 다 있다는 하에 전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논술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따로 논술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제가 예체능계라서 그런지 이제 중고등학교 전 예체능 전공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논술 공부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인문계 친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희는 공부량이 적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논술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일단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도서실에 가서 논술에 관해서 그 관련된 책을 일단 다 찾아봤어요.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뭐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도서실부터 가서 이제 논술에 관한 걸 대략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책을 아무리 봐도
저도 너무 말만 어렵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도서실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방법이 없는데 정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기본서만 볼 수는 보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방법은 그냥 기출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 제가 물론 시험 봤을 때가 벌써 한 3, 4년 전이니까 그런데 더 많더라고요. 요즘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일단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시간도 없었고 더 이상 기본서를 보고 있기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로 곧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독학이었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봐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 답을.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 찾아가 선생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음가짐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꿨냐면 내가 답이다. 내가 지금 하는 논술이 100점짜리 답이고 내가 지금 보는 이 기출문제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독학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꼭 해설서가 있는 기출문제를 뽑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우린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거는 해설지밖에 없어요. 만약 해설지가 없는 걸로 그냥 기출문제만 있는 걸로 공부를 한다면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을 보시면 해설지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서 해설지라는 거는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맞다 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비교 분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만 갖고 한 2달, 3달 정도 공부를 하고 저는 시험장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또 거의 이제 편입을 합격한다는 생각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되게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떨린 게 있었지만 간절하기도 되게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간절하냐면 내가 이 시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 그 정도를 가질 정도로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시험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고 다행히 시험 결과를 합격을 해서 학교에 이제 편입을 해서 2년 동안 편입이 이제 2년 동안 다녔었거든요. 2년 동안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먼저 원하는 학교를 가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바랬던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꼭 자기가 바라는 바를 꼭 이뤄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해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힘을 내시라고, 저 같은 사람도 됐으니까 이제 저보다 훨씬 좋은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독학으로도 편입에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